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전세랑 전세권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제가 지금 다시 좀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때 유튜브 한 초창기였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배경음악이 조금 시끄럽게 깔려있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좀 짧고 굵게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전세랑 전세권이랑 다르다는 걸 모르실 텐데요. 차이점은, 전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보증금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전세제도라는 게. 자, 이거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권이에요. 집주인이랑만 나랑만 서로 있는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해당 사람에게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는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런다, 이런 말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권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면 이 사람과의 채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나가,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80년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신설이 되면서 이 보증금을 물권처럼 보호해주는, 등기부에 찍히는 효과처럼 물권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 임대차 보호법의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효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내용까지 설명하면 너무 깊어지고 제가 이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이제 길었죠. 자, 그렇다면 전세는 보증금 개념의 채권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전세권이라 하면 뭘까요? 무슨 권, 이런 거는 다 등기에 찍힐 수 있는 물권이라는 뜻입니다. 자, 물권 중에 뭐 등기부에 찍히지 않는 그런 권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권 같은 거. 자, 그런데 우리 전세권은 가장 흔하죠. 전세권, 뭐 근저당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그리고 근저당의 종류, 이것도 따로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전세권은 등기부에 찍히는 물권입니다. 자, 물권이 채권보다 강력하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물권은 공시효과가 있어요. 공시라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 집에 물권을, 전세권을 찍어 놓으면 주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순위 보전의 효과가 있죠. 전세권의 장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보증금이 채권이 물권처럼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죠.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효력이 다음날 밤 12시, 그러니까 빵빵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순위가. 자, 그렇다면 당일날 잔금을 하고 입주한 당일날 주인 혹은 다른 채권자가 이 등기부에 다른 권한을 설정해 놓는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자, 이 맹점이 있는데요. 우리 전세권 같은 경우는 물권이기 때문에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딱 찍으면 그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보전이 조금이라도 빨라지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등기부에 찍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물권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되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임대차 채권 채무 관계 보증금일 때는 이제 별도의 반환 소송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 이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법원에 가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사를 갈 수 있고 이런데요. 이 등기부에 찍히는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런 요건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판결문, 이제 확정 판결문이 필요 없이 바로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경매 시에 배당금 요구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배당 요구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에 찍혀있는, 그리고 내가 순위가 확실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제 순위대로 바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당 요구가 보증금처럼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는 순위 보존의 효과입니다. 별도의 주택 인도 요건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런 요건들이 당연히 없죠. 왜냐면 우리 보증금을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처럼 만들어주는 효과의 요건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물권은 그런 요건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동의 받아서 전세권 설정 등기 딱 해놓으면은 바로 그 즉시 순위 보전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차이점인데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는 민법을 준한다라는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은 단점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단점, 제일 첫 번째, 돈입니다.
네, 비싸요. 금액을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드리면, 자, 우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확정일자가 거래 후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제 거래 신고를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대신에 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부여를 받는 기능이 생성이 됐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받으면은 보통 600원, 보통 몇백 원의 비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1000원 이내로 끝나는 돈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보증금의 0.24%, 왜 0.24%냐면 등록세 0.2%고요. 지방교육세 0.04%입니다. 그래서 0.2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지비라고 해서 1, 2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고요. 이렇게 해본 분들이나 아니면 지식정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직접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봤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보통 증지비는 등기를 찍거나 뭐 할 때 거의 다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수료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등기 할 경우가 아닐 경우 법무사분들이 등기 관련된 업무나 법무 관련된 업무를 이제 일임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법무비가 보통 법무 수수료가 2~30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이제 한 3억 정도 된다라는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1%면은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0.25% 잡았을 때 한 75만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3억짜리면 한 70만원 정도 되는 돈이 설정 등기 비용으로 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요. 임차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사실은 이제 임차인을 위해서 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자기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본인의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찍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통합되는 내용입니다. 비용이 비싸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된다. 대신에 안전하다라는 장점은 아까 설명을 드렸겠지만요. 자,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임대인이 거부 반응이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집에 전과가 남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전세금을 돌려주면은 말소 등기를 해줄 거예요. 해주지만 이 이력을 봤을 때 빨간 줄이 이렇게 찌 그어져요. 전세권 설정 등기 했었고 이때 말소했다, 나가면서 말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기 집에 무언가 찍히는 걸 굉장히 원하지 않겠죠. 특히 자기 집의 서류가 깔끔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저 같아도 되게 거부감이 들 것 같거든요. 이해합니다. 자, 이거는 형성권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형성권이 뭐냐면, 자, 우리 임대차 하고 나서 전세 보증보험 같은 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요청을 하면은 권한이 형성이 되는 권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성권적 성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우리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임차인의 보호를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편면적으로 좀 보호를 해준 부분도 있고, 자, 근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설정을 한다는 거는 베풀 설자를 씁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는 겁니다. 근저당도 마찬가지, 근저당 설정자, 근저당 권자. 자, 무슨 차이냐면 베풀설, 내가 베풀었습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설정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설정자가 되는 거고 전세권자는 세입자가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임대인이 거부 반응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가, 이어지는 맥락인데 필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필요 서류는 사실 저도 외우고 있지 못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왜냐면 이제 집주인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인데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이 찍힌 똑같은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막도장이나 그런 도장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신분증은 뭐, 그 다음에 임차인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자, 임대인은 초본이었죠. 임차인은 등본입니다. 그리고 도장, 신분증 마찬가지로 준비하면 되고요. 자, 임차인은 인감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도장, 개인적으로 쓰는 도장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성 부분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굉장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리고 힘이 세다 라는 부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임대인의 거부 반응이 강하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싸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도장 꽝 찍고 끝나는 거랑 서류 요청해서 동의 받아서 등기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공짜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만큼 복잡한 대신에 비용을 주는 대신에 권리가 확실한 거죠. 힘이 조금 더 확실한 겁니다. 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드린 거고요. 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집을 구할 때, 자, 대부분 뭐라고 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법인은
사회적 약자로 치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인격체를 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를 찍어야겠죠. 법인은 보통 전세권 등기를 찍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도 법인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왜냐하면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확실시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근저당으로 대체해서 찍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법인이 등기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다. 팁으로 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조금 길어졌네요. 하지만 제 일전 영상보다는 제 표정이나 화법이나 많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확 임팩트 있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셨길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조금 더 자세하고 단점, 장점 위주로 좀 찍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금 까마귀가 우는데 까마귀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린다면 이 내용을 지울 거고, 만약에 까마귀 소리가 영상 편집하는데 들려서 제가 소리를 지울 수 없다면 이 자막을 같이 내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울어서 좀 기분이 별론데요. 그래도 아무튼 제 영상의 내용은 도움이 되셨길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